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헬레니즘 문화 했으니까 역으로 그리스 문화 해볼게요.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인간 중심 문화래. 이게 무슨 말일까? 니네 그리스보다 이 당시 선진국이 누군지 알아요? 이집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신 중심이야. 파라오가 신이야. 그런데 니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면은 막 신들이 지네끼리 싸우지. 그리고 막 제우스가 일반 여자랑 결혼하지. 그리고 신이랑 막 누구랑 목동이랑 막 사랑도 나누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신이 뭐 숭배 대상이 아니라 그냥 맘먹는 대상인 거야. 그것만 보더라도 무슨 중심? 인간 중심. 또 하나,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죠. 봐봐. 이집트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신에게 비는데 그리스인들은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무슨 주의라 불러요? 합리주의.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 문화는 아까 잠깐 배웠지만 조화와 뭐를 굉장히 따져요? 균형을 따지죠. 그래서 아까 배웠지만 무스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아테나 뭐를 배웠어요? 여신상을 배웠죠. 그럼 배운 김에 해보자. 그러면 이거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죠. 바로 무슨 이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이고 합리주의지만 조화와 균형이 아니라 굉장히 무슨적이었다. 관능적이고 감정, 격정적이고 무슨 적이었다? 사실적이었다. 요 차이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오지만 그리스의 기본 도시는 무슨 수야? 폴리스죠. 작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체 의식이 강했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우리만 문명 국가다. 우리는 헬렌의 자손이다. 헬레니스. 나머진 다 오랑캐라고 봤죠. 그런데 헬레니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도시다 보니까 무슨 주의? 개인주의. 모든 세계 시민들은 동등하다. 세계 시민주의.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전쟁도 많고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무슨 토와? 스토아 합파 플러스 무슨 크로스? 에피쿠로스 합파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또 헬레니즘은 뭐가 나와요? 밀러의 비너스. 또 무슨 군상? 라오콘 군상. 이런 거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 됐고. 아테네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보자. 해볼게요. 거대한 폴리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성곽이 있겠죠. 성곽이 있으면 높은 언덕에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처럼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요.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크로폴리스는 일단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은 위에 살죠. 신전 역할도 하고 전쟁이 터져서 성곽이랑 마을이 함락되면 위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쟁하는 요새가 되고 혹은 여기서 정치회의를 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수많은 이렇게 집들이 있으면 가운데 엄청나게 큰 무슨 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어요. 이 광장을 따라해볼게요. 아고라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아고라는 모여서 시장 역할도 하고 같은 말로 상거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토론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고라를 무슨 주의로 상징해요? 민주주의. 왜냐?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Listen to me,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연설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무슨 수는? 폴리스는 도시 형태인데 신전, 요새가 중심이 되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고라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네이버인가 네이트의 한 게시물 이름이 아고라야. 이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의견을 하면 거기서 막 토론이 벌어져가지고 옛날에 유튜브나 인터넷이 훨씬 더 발전하기 전에 아고라 광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많이 논했어요. 왜? 아고라가 광장이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알겠죠? 자, 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해보자. 이제 그리스 문화 좀 해볼게요. 자,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건 누구냐면요. 따라해볼게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영어식 이름은 호모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호메로스는 뭐냐? 그 유명한 일리아스 혹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는 여러분 무슨 시? 서사시를 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BC 10세기에서 BC 12세기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눈먼 맹인이었대. 그럼 여러분 니네 미케네, 트로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요 일리아스는 옛날 그리스 폴리스가 오기 전에 크레타 말고 미케네 문명 알죠? 그때 미케네와 트로이의 트로이 전쟁이 일리아스. 트로이 전쟁 끝나고 오디세이아가 집에 돌아가는 과정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갑자기 미케네가 망하면서 암흑시라고 했는데 기록이 전혀 없잖아. 그 시대를 요 호메로스의 무슨 시로? 서사시로 파악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해볼게요. 서양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서양사에서 이 두 가지 책이 서양사의 근본이야. 하나가 뭐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고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야. 그래서 서양 문화의 완전 기초가 뭐예요? 일리아스, 오디세이. 두 번째가 뭐야? 성경. 그리고 하나를 구제하자면 나는 왠지 모르겠어. 영국의 셰익스피어 있죠. 이 세 가지를 서양의 3대 문화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빼고 왜 그러느냐? 책에서도 나오고 서양사를 공부한 한국의 유명한 고수가 서양의 영화, 음악, 고전미술, 현대미술, 사상, 철학을 그 씨앗을 공부하면은 그 원류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래요. 우리 영화 해보자. 영화도 현대 영화도 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 해볼게요. 너네 서양 영화 보면은 항상 해적이 어디 항해하죠. SF 보면은 우주선이 어디 우주를 갖고 있지. 그쵸?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오디세이야. 이게 모터가 된 거야. 그러면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단언하건대 서양의 근본 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봐야 된대요? 호메로스를 봐야 된대. 여기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가 다 나오는 거야. 심지어는 저 책을 읽고 그리스인들이 정체감을 갖는 거야. 나중에 로마인도. 그리고 현대 서양 애들도 이걸 보고서 엄청난 문화의 그 근본을 배운 게 이 책이래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만약에 딱 하나만 찍으면 누구? 호메로스라고 보면 돼요. 됐고요. 자, 하나.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는 무슨 스가 발달했어요? 폴리스에 누가 살아요? 시민이 살죠. 자, 시민 가족이 10명이면 노예도 10명이야. 물어보자. 내 가족 10명인데 노예가 10명이니까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되지. 무슨 시간이 많아요? 개인 시간이 많으니까 철학, 예술 같은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수준이 되게 뛰어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따라해볼게요. 철학이 발달을 하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따라해볼게요. 무슨 철학이야? 자연 철학이야. 봐봐요. 이때는 과학이 없잖아. 뭐 만환경이랑 돋보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랑 생각으로서 우주를 파악을 해야 되나. 봐봐. 갓난아기가 응에 태어나면은 눈으로 사물을 보지. 그럼 누가 나를 봐. 근데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잖아. 계속 관찰하잖아. 마찬가지로 봐봐요. 인간이 나중에 살만하니까 산이랑 구름이랑 나무랑 물은 왜 생겼을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 먹고 배탈 난 사람이 있어요. 나 탈났어.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는 말이 야,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몸에도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동물 몸에도 피가 흐르고 나무에도 물이 있고 그쵸? 어디에도 물이 있더라.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물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한 게 탈레스야.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철학의 효시거든요. 서양에서. 그럼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위대하느냐 봐봐요. 그 전까지는 해볼게. 아빠, 저 구름은 왜 생겼어요? 제우스의 하품이란다. 아빠, 저 강은 왜 생겼어요? 포세이돈의 눈물이란다. 다 누구 얘기했어? 신 얘기했지. 그런데 누구만? 탈레스만 야, 저거 신이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봤더니 자연은 내가 생각해보고 관찰했더니 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제 신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 인간의 뭐를 사용한 거야? 이성 가지고 자연을 파악한 거야. 그 전까지는 신화에 의해서 구름은 누가 만들고 바다는 누가 만들고 다 신이 만든 거잖아. 근데 아니야. 만물
산이나 강이나 물로 이루어져 있어. 즉 자연 철학자고 탈레스. 그 다음 누가 나오냐? 피타고라스라고 알죠. 이 사람은 수학이죠. 피타고라스의 정식. 이 사람은 아니다. 자연은 뭐로 돼 있다? 숫자로 돼 있다. 나중에 아니다. 불로 돼 있다. 아니다. 흙으로 돼 있다. 이거 대단한 발상이지. 왜?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신이 창조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연은 그냥 있는 거다라고 한 거잖아. 이거 자연 철학이야. 그러면 해볼게. 깐난하게 해보자. 내가 깐난 애기야. 응에 태어나서 배워. 엄마네, 아빠네, 구름이네 배웠죠. 배우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좀 고민하기 시작하죠. 내면으로 가죠. 갑자기 여러분 그리스에서 따라해볼게요. 소피스트가 등장해요. 이 소피스트는 뭐냐?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말장난을 친다. 궤변자 혹은 궤변가라 부르고 지네끼리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무슨 자? 지혜로운 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 소피스트는 야, 자연은 웬만큼 파악이 됐다. 물 아니면 불 아니면 흙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 좀 그만 관찰하고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갖자 해서 여러분 소피스트가 욕은 많이 먹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자연만 관찰하다가 철학에 관심이 이제 인간으로 온 거야.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BC 5세기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살잖아. 잘 살고 또 하나 봐봐. 자, 복습. 페리클레스가 여러분 민주주의를 했죠. 그러면 이제 민회에서 회의를 하죠. 모든 사람이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죠. 추천제. 모든 사람이 월급 받죠. 수당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번성했으면 내가 인기 끌어야 되겠지. 인기 끌려면 사람들 모아놓고 막 웅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파가 또 말 가지고 나를 장난치면 내가 잘릴 수가 있겠죠. 그럼 뭐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 말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누구야? 소피스트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소피스트의 좀 특징이 있어요. 해보자. 소피스트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외우지 못하세요. 프로타고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말. 인간은 만물의 척도, 기준이다. 무슨 말일까?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생각이 틀리죠. 해볼게요. 나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좋아. 그러면 나에게는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진리야. 근데 이 친구는 여름에 수영장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얘에게는 여름에 수영장이 진리야. 그럼 하는 말. 사람이 100명이면 진리가 100개다. 사람이 1000명이면 진리가 1000개다. 그러므로 진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틀리다. 이거를 무슨 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진리는 내 생각에 따라 틀리다. 무슨 주의? 주관주의.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따지느냐? 감각을 따져. 봐봐. 감각이 뭐야?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너무 좋아. 나에겐 행복해. 그게 진리래. 여름에 수영장 갔더니 너무 시원해. 이게 감각이죠. 그래서 감각이 쌓인 걸 우리가 무슨 놈이라 불러요? 경험이라 부르죠. 그래서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와 주관주의니까 사람이 10,000명이면 진리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0,000개가 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소피스트를 오늘날의 변호사라고 보면 돼. 그럼 재미 얘기해 줄게. A라는 사람이 B의 자식을 죽였어. 변호사가 필요하죠. 소피스트를 고용해. 이 소피스트가 막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얘가 이겨. 근데 어느 날 요 B가 다시 얘를 고용해. 고용했더니 또 얘를 감옥에 쳐넣어. 그럼 봐봐. 아니 같은 사정인데 돈 더 준다고 여기에 붙어서 막 궤변으로 이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봐봐요. 소피스트가 말장난하고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마다 진리가 틀리면 사회가 되게 혼란하겠지. 맞잖아. 봐봐요. 야, 얘는 예를 들면 여름에 에어컨 꺼서 땀내는 게 시원해. 얘는 에어컨 키는 게 좋아. 얘는 부채가 좋아. 그런 애가 한 방에 있어봐. 매일 싸우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요 소피스트 때문에 바로 무슨 테스가 등장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봤더니 소피스트가 등장해서 자꾸 인간은 만물의 척도고 사람이 100명이면 진리가 100개다 했더니 다 지만 잘났대. 그러면 공동체 사회에서 융합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생각을 해봐.
어디 가든 아들이 아빠를 때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 가든 간에 아들이 멀쩡한 아빠를 때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나 통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 소피스트가 말장난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이성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소피스트가 등장해서 막 말장난 하는 거야. 너한테는 야 가출해. 너한테는 집 나가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혼란시키니까 누가 등장해서 소크라가 등장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 너무 튄다고 사형당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그의 제자 플랑크톤이야 플라톤이야. 플라톤이 딱 등장해요. 플라톤도 이성이 중요하다. 이성 가지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자, 쉬운 얘기 해줄게. 플라톤은 현실이 싫어. 왜? 여러분 봐봐요.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따라해보자.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100명 중에 90명이 빠가야. 90명이 멍청한 놈들이야. 그럼 민주주의는 거의 다수결이죠.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이 바보면은 당연히 바보 정치를 하겠죠. 요걸 따라해볼게요. 요거를 중우,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한다. 중우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플라톤은 따라해볼게요. 무슨주의를 되게 싫어해. 민주주의를 싫어해. 왜냐? 민주주의가 변했다. 나의 훌륭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멍청한 놈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표로 독살을 한 거잖아.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라고 해서 싫어한 다음에 뭐를 주장하느냐? 야, 나처럼 우리 스승처럼 똑똑한 철학자가 정치해야 된다. 즉 다수가 하면 안 되고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볼게요. 철인정치.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뭐를 강조해요? 철인정치를 강조해요. 요거는 요즘으로 치면 약간 뭐랄까? 몇 명이 하는 거지. 민주주의랑 완전 반대인 거지.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의 무슨 국가로 추구해요? 이상국가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무슨 정치다? 철인정치다. 그리고 외우지 마세요. 너네 봐봐. 플라톤은 현실이 싫어. 왜? 현실은 중우정치로 소크라테스를 죽였잖아. 그럼 사람이 봐봐요. 현실이 괴로우면 어딜 보게 돼 있어?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보죠. 갑자기 플라톤이 야,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완벽한 세계가 있다. 그게 뭐야? 이데야. 이거를 기독교로 얘기할게요. 니네 불교나 기독교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완벽한 천국 아시죠? 천국 같은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이데아라고 불러. 그래서 이 플라톤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뭐야? 이상주의자. 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벽한 세상이 저 어디에 있다. 무슨 데야? 이데야. 왜 그럴까? 현실이 싫은 거야. 내가 보니까 플라톤은. 그래서 여기 바로 플랑크톤이에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됐고. 그런데 플라톤이 제자를 잘 키웠어요. 바로 그 제자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잘 들어봐요. 천재야, 천재. 이분은 해볼게. 정치, 경제, 논리학, 생물학, 그 다음에 시학, 무슨 학. 야, 이 당시에 있는 모든 학문을 정리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체계화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천재예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수저? 금수저일까? 다이아몬드 수저일까? 다이아몬드예요. 아버지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의 주치의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스승이 누구야? 알렉산드로스죠. 그럼 생각을 해봐. 자기 아버지는 왕의 주치, 난 재벌. 난 나중에 플라톤한테 배운 다음에 내 제자가 누구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엄청 누렸죠. 그럼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사람 현실이 행복하겠지. 이분도 하는 말. 이분은 이성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이런 거 안 할게요. 이성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니네 그 유명한 라파엘로라는 미술가 알죠? 그분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은 봐봐. 플라톤은 이렇게 하고 있어. 플라톤은 이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거 있어. 뭐야? 지상에서의 행복.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3명 배웠어요. 이게 하자면 엄청 긴데 아주 그냥 짧게만 한 거 알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봐봐. 그리스는 무슨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니까 니네 봐봐요. 테레비 딱 보면은 재밌거나 슬픈 거지. 그래서 그리스는 슬픈 거, 비극.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희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 무슨 시? 서사시 같은 게 발달했다. 그래서 비극에는 야 이름 외우지 마세요. 이 소포 누구 거야?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의 비극. 근데 문학 시간에 비극이 슬프지만 비극적인 거 보면 딱 울면서 무슨 시스? 카스테라야, 카타르시스야. 카타르시스 같은 거 느끼죠. 희극은 뭐야? 웃긴 거지만 웃기면서 주로 뭐 하는 거야? 풍자하거나 뭐를 해학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인간 중심이니까 재밌거나 슬픈 이런 게 유행을 했다. 아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 드디어 언니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길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 왜냐면 이게 솔직히야. 소크라테스만 해도 한 2~3시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 알았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로마 해볼게요. 로마. 언니 괜찮아요? 갔다 와요. 자, 집에 가면 안 돼요. 집 주소 어딘지 알아? 너네 나만 생생한 것 같아 지금. 나만 생생한 것 같아. 저 생생해요. 애기는 어떻게 해요? 언니 나봐.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너 버틸려고 그러지 지금. 예, 죽여버린다. 자, 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언니 보고 있으면 로마가 떠올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태 맨 처음에 세상의 중심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였다가 나중에 중심은 누가 돼요? 그리스가 됐다가 뭐가 돼요? 여기 헬레니즘이 됐었죠. 그럼 해볼게. 자, 이제 연결을 좀 해볼게요. 봐봐. 지도를 잘 그리고 싶은데 어렸을 때 좀 사고가 나가지고 응? 여기 칠판. 자, 봅시다. 저희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또 나와. 야, 내가 이 지도를 수백 번 그리는데 아니, 이참 되게요. 원래 지구가 조금씩 움직여. 판구조론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는 매일매일 틀려. 그래서 그날그날에 따라서 내가 확인하고 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야, 이거 알 수 있겠지? 아프리카인지. 근데 여기 인도예요? 응? 이게 인도. 근데 아까 그 이집트였어. 이집트가 여기지. 너, 야. 잘해요. 자, 볼게요. 자, 보자. 이렇게가 헬레니즘이었는데, 봐봐요. 알렉산더가 33살인가? 인도 갔다가 죽는데 역사책에는 인도 점령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야사이는 암살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럴까? 부하들은 이제 많이 정복했으니까 그만 전쟁하고 그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알렉산더스가 계속 전쟁 갔다니까 죽었다는 설수 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의 어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부하들 중에 누가 알렉산드로스의 부인이랑 아들을 다 죽인 다음에 알렉산더 부하들이 나눠 먹어요. 자, 어떤 놈은 요렇게 해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지가 먹고, 어떤 놈은 봐봐요. 알렉산더 부하는 무슨 틀을 먹어요? 이집트를 먹어버리고, 어떤 놈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시리아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죽자마자 헬레니즘이 세계로 갈려요. 무슨 돈이야? 마케도니아. 무슨 시리아. 또 무슨 투? 이집트야. 그러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뤘지만 결국 나중에 차지한 건 누구야? 3명의 장군들이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요 세 개를 합해서 우리가 이것도 무슨 이즘이라 불러요? 헬레니즘 제국이라 불러. 왜? 계속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을 했거든. 그러면 헬레니즘은 대략 BC 330년에서 BC 언제까지? 30년까지 몇 년간 지속이 되는 거야? 300년간 헬레니즘이야. 근데 요때 여기 봐봐.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죠. 요 장화를 무슨 반도?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요때 여기서 쬐끄맣게 무슨 마가 생겨요?
로마가 생겨서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을 때는 계속 누가 짱이었어? 그리스 헬레니즘이 짱이었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먹은 다음에 여기 좀 이따 할 거야. 카르타고 먹고 마케도니아 먹고 여기 먹어서 여러분 나중에 헬레니즘을 다 먹게 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야? 서양에서 그리스. 두 번째는 누구야? 헬레니즘. 세 번째는 무슨 마가 되는 거야? 로마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쉽죠 여러분? 애기 이해돼요? 왜 뭐가 좀 이해가 안 돼? 안경 벗어. 자 우리 애기 보고 있으면 자 지나갈게요. 이탈리아 가보더라. 어땠어요? 되게 덥다고 들었어. 소매치기 많고. 당했었어요. 당했어? 아, 뭐 얼마나 잃어먹었어? 여권이랑 이런 것까지. 진짜? 그 여권 잃어버리면은 꽤 골치 아프지 않나? 아, 한국 여권이요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대. 그만큼 왜냐면은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를 다 다닐 수가 있대. 그러니까 여권 지수가 있거든. 여권 지수 아마 1위가 미국일 거야. 전 세계 어디든지 갔는데 우리가 3위인가 그래. 그리고 응? 사진이 다른데. 그거 어떻게 위조하겠지 뭐. 하여튼간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최고 여권 중에 하나래. 그리고 근데 유튜브를 봤더니 그 단체형은 괜찮은데 가족회 같은 데 가면은 가장 골 때리는 게 프랑스다. 웃겼다. 어떤 유튜브인데 대낮에 공원을 지나가는데 흑인 4명이 잡고서 통행료 비슷하게 받던데 강매 안 사면 달라붙어. 계속 시비 걸더만. 그리고 이집트를 갔거든.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가는데 거기 주민이 막어. 돈 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싸우더라고. 계속 싸우고 이탈리아 지나가는데 동양인이라고 막 시비 걸어. 이게 무조건 시비 거니까 얘 승깔이 있더라고. 달려가서 경찰 불러도 경찰 어떻게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해외여행이 좀 생각보다 틀려. 그래서 추천하자면 태국. 태국. 너 태국 비웃어? 우리 엄마의 나라인데. 자, 해볼게요. 해보자, 봐봐. 자, 이제 오늘부터 재밌는 로마를 해주겠습니다. 자, 아까랑도 지도가 바뀌었죠? 왜냐? 10분 지났잖아. 자, 그러면, 요게 로마야. 이탈리아 반도면은 여기서 정말 쬐끄맣게 도시국가가 생기는데 그 이름이 로마예요. 전설에는 뭐 레몰레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어린 날에 버려져가지고 늑대젖을 먹고서 두 형제가 세운 게 로마는 도시국가인데, 자, 로마도 BC 8세기 그리스 지역에서 폴리스가 생긴 때랑 거의 비슷해요. 로마도 맨 처음에 따라해볼게요. 왕이 다스리는 무슨 정이었대? 왕정이었대. 한 200년간 왕정을 하다가 BC 6세기쯤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귀족들이 정치하는 무슨 정이 돼요? 귀족정이 돼요. 그러면 요 귀족정을 하는데 로마는 봐봐요. 로마는 귀족들 300명이 모여서 물어보자. 고구려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무슨 회의? 화백회의 같은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양로원이야 원로원이야. 자, 원로원이라는 귀족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약 300명에서 나중에 1000명까지 늘어요. 그러면 이 원로원은 귀족들이 어떤 일을 뭐 하는 거야? 합의해서 법을 만드는 최고 기관이 되겠죠. 봐봐. 그러면 전쟁 나거나 무슨 일이 급격하게 벌어지면 300명이 회의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에는 반장을 뽑듯이 원로원에서 반장 2명을 뽑아요. 얘네들을 따라해볼게요. 집정관이라 불러요. 일종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 집정관은 2명이고 임기는 1년이야. 왜 그럴까? 야, 집정관을 1명 하면 권력이 세니까 독재할 수 있죠. 그래서 견제하려고 2명하고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임기도 1년이야. 여기다가 또 웃긴 얘기 하자면요. 1년 한 다음에 다른 도시로 보내. 봐봐. 다른 도시로 보내는 게 뭐냐면은 잘못하면 독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리스랑 거의 똑같아.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왕정 귀족정이었다가 그리스도 평민들이 돈을 벌어서
무슨 보병이 돼요? 중장 보병이 됐죠. 마찬가지야. 이러면 로마도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시민들 내지는 어떤 교과서에는 평민이라고 써 있어요. 일부 평민들이 돈을 모아서 무슨 보병이 돼요? 중장 보병이 됩니다. 그럼 봐봐. 그러면 귀족들은 연락 모아봐야 전쟁터에 말 타고 1000명 나가는데 중장 보병은 10,000명이 나가잖아. 그러면 그리스랑 똑같이 로마도 누구 역할이 커져? 중장 보병 역할이 커지니까 귀족들한테 야 귀족아 그리스처럼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했더니 당연히 안 주겠죠. 당연히 안 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삐져요. 삐져였는데 봐봐. 그리스는 마침 누가 등장해? 솔론이 등장해서 금권 정치하고 잠깐 떠났다가 시민들이 귀족 때려 죽이고 혼란한 사이에 페이시스트라트서 뭐가 됐어? 참주가 됐지.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재밌어진다. 자, 보자. 이게 로마야. 맨 처음엔 쬐끄만 도시국가예요. 이게 로마면은 근처에 이렇게 산이 있었나 봐. 그런데 평민들이 귀족한테 권력을 달라고 했더니 귀족이 싫어한 거야. 그러니까 평민들이 야 모여서 우리 가출하자. 가출해서 여기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해서 봐봐. 예를 들면 30만 명의 인구가 있으면 한 5만 명은 귀족일 거잖아. 예를 들면 25만 명이 가족 데리고 다 산으로 가버려요. 이거를 성스러운 산으로 다 도망쳤다. 자, 예를 들어 무슨 사건? 성산사건이라 불러요. 근데 너네 물어보자. 우리 재수학원에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들 의미가 없는 거지. 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언니 몇 살이야? 미친놈이죠. 그러면 귀족이 왜 귀족이야? 평민이 있어야 귀족인데 평민들이 다 성산으로 가버린 거야. 이거 현명하죠? 싸우지 않고 그냥 쌩깐 거잖아. 그러니까 귀족들이 전화 걸어. 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때가 아마 BC 490년대야. 지금 뭐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성산사건으로 귀족들이 양보를 해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평민들아 니네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호민관 제도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 귀족들이 원로원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평민에게 불리해. 그 다음에 원로원 중에 하나가 무슨 관이야? 집정관이 법을 집행하는데 평민에게 불리해. 그럼 어떻게 해요? 호민관은 뭐냐?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야. 이 사람들은 10명을 선출하고 임기가 1년인데 이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해보자. 원로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귀족에게만 유리해. 그럼 호민관이 이건 아니지 하고 반대할 수 있어. 그리고 집정관이 평민을 함부로 잡으면 이건 아니지 하고 호민관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산사건으로 호민관 제도가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로마의 귀족이 평민들에게 양보를 한 거죠. 그러면은 평민들도 약간 권리가 생겼으니까 무슨 통합이 잘 되겠어? 사회 통합이 잘 되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봐봐요. 크게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탈리아 2년 정도 살다고 얘기한 적 있나? 없어요. 자, 너 어디 가서 살고 싶어? 만약에 누가 돈을 대주면 1년 정도. 응. 미국, 우리 애기는. 프랑스, 왜? 프랑스 어떤 면에서? 인종차별은 별로였는데 음식이랑 음식이 맞아서? 우리 애기는? 영국, 우리 언니는? 스위스 왜? 자연이 너무 오, 스위스랑 어울려. 거기 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 열래요 그래죠. 미친 소녀 하이네인가? 있었죠. 어디 가고 싶어 이제? 일본. 너는? 미국? 난 태국. 너 앞에 내 전생에 태국 사람 같아. 공항 내리면 여행 온 게 아니라 고국에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나 진짜 많이 당해. 해마다 당해. 길거리에 서 있으면 태국 분들이 길 물어봐. 그럼 내가 excuse me 그러면 같이 놀래. You are foreigner 그래. Okay, I'm from Korea 그러면 놀래. No, you Thai 그러고 가. 그 가끔가다 이제 내가 장난으로 너 어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내가 맞춰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가 첫 번째가 뭐가 나오면 필리핀 그래. 아니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가 뭐냐 꼭 나오는 게 인도네시아. 아니라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꼭 있어. 대만이냐? 아, 대만 아니라고. 네 번째 뭐냐면 중국 아니냐? 아니라고. 게다가 한국어를 오 놀래. 뭐 하는 말. 너 당신은 정말 태국 사람 닮았다고. 응, 근데 뻥쳐. 마이 마더 태국 딱 그래. 무시해봐.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볼게요. 아, 진짜야. 못 알아봤죠. 한국 사람인지 몰라. 응. 근데 웃긴 건 중국을 가도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 안 했냐? 얘기했을 텐데, 얘기 안 했지, 비행기. 그 친구들이랑 중국을 가는데, 이제, 누구야. 승무원 누나들이 서 있잖아. 그러면 내 친구 나야. 그럼 내 친구들한테는 안녕하세요 하다가 나갔다 보면 잠깐 고민하다가 자신감 가지고 니하오마 그래. 그거 내가, 아니, 앞에 분들도 중국이면 이해가 되는데, 내 친구 둘 다 한국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하다가 날 보면 모든 승무원들이 약간 1초 동안 고민해. 자신있게. 니하오마 그러면 내가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그러고 당황해. 이러세요. 하도 많이. 근데 중국 비행기를 타면 니하오마라고 그러고 태국 비행기를 다 똑같아. 내 앞에 한국 사람이었구나. 나 딱 오자마자 승무원 누나가 고민하다가 자신있게 커쿵카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당황하고. 됐어요. 자, 우리 엄마 탓이야. 자, 볼게요. 보자. 그러면은 요게 무슨 말이야? 로마죠. 그럼 여기에 수많은 무슨 국가가 있어요? 도시 국가가 있겠죠. 그럼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그 전쟁을 계속 할수록 따라해볼게요. 누구의 역할이 엄청 커져요? 무슨 보병? 중장보병의 역할이 커지죠. 그래서 봐봐. 맨 처음에 무슨 사건을 일으켰어? 성산 사건 일으켜서 하나 얻어왔죠. 무슨간 제도를 얻어왔어. 호민간 제도 얻어온 게 내가 기억하라는 대략 BC 490년경이야.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중장보병으로 계속 전쟁하고 죽어가니까 그만큼 역할이 크겠죠. 또 데모를 해요. 야, 니네 귀족은 1000명. 우리 중장보병은 10,000명이 나가서 2,000명이 죽었고 귀족은 100명이 죽었는데 니네가 권력 다 가지지 않냐. 더 내놔 했더니 귀족들이 이제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았어. 우리가 니네 평민들을 위해서 평민회를 만들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자, 귀족들은 소수인데 귀족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장소가 있었죠. 무슨 원? 원로원. 사실상 여기서 모든 법을 만들죠. 그러면 절대 다수가 시민인데 우리는 없잖아. 회의 장소가. 그래서 봐봐. 호민간 제도 한 다음에 대략 BC 470년경 20년 흘러서 요번에는 평민들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무슨 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평민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계속 갈수록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야? 평민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은 평민회보다 누가 더 힘이 세요? 원로원이 훨씬 세. 아직은 평민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봐봐. 이제는 전쟁을 더 많이 해서 여기 북부까지 다 먹었어. 그러면 중장보병 많이 싸우고 많이 죽었겠죠. 그럼 봐봐. 그럼 귀족은 200명 죽었고 중장보병은 3,000명 죽었어. 우리가 많이 죽었죠. 더 역할이 크잖아. 그래서 야, 호민간과 평민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내놔 했더니 BC 한 350년, 한 100년 지났어. 드디어 해볼게요.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 법을 제정해요. 이거 따라해볼게요. 그 로마는 그 법을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몇 번 해보자. 리키 마틴이 아니라 누구야? 리키니우스. 여기서 하는 말이 야, 미안하다. 그 전까지는 로마의 대통령을 무슨 간이라 불러요? 집정관이죠. 그럼 몇 명 뽑았어요? 집정관 2명 뽑았죠. 2명 다 뭐야? 귀족이었죠. 그럼 갑자기 중장보병이 하는 말. 평민들은 10만 명, 귀족은 1,000명인데 왜 집정관을 귀족이 다 하냐? 해서 리키니우스가 앞으로는 집정관 중에 무조건 한 명은 누구에서 뽑는다. 오, 평민에서 뽑는다. 야, 이거 엄청난 거지. 정말 엄청난 거죠. 왜? 대통령이 2명인데 이제는 대통령 1명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평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봐봐. 외우지 말고 로마가 지금 누가 많이 양보하고 있어요? 타이든 자이든 귀족이 양보하고 있죠. 귀족이 양보하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사회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봐봐. 이거 예를 든 거야. 이탈리아를 거의 통일을 했어. 그러면
야, 봐봐. 이탈리아의 요만했던 도시국가 로마가 지금 거의 이탈리아를 먹은 거야. 다 누구 역할이야? 무슨 법이야? 중장보복 역할이죠. 이때 마지막으로 뭐를 만드느냐? 이때가 BC 대략 한 280년이에요. 이때 해보자. 호르 텐시우스라는 사람이 법안을 만드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해볼게요. 호르 텐시우스 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법적으로 귀족과 누구는 동등하다. 평민은 동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까지는 법으로 귀족과 평민이 결혼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족과 평민도 결혼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호르 텐시우스법으로 법적으로 귀족과 평민이 동등하다. 심지어는 귀족이 평민의 자식을 양자로 삼을 수도 있는 거야. 또 하나, 그 전까지는요, 무조건 무슨원이 힘이 셌어. 원로원에서 만든 법이 진짜 법이고, 따라해볼게요. 무슨회. 평민회는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로원 거치지 않고 평민회에서 만든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호르 텐시우스법으로 드디어 일반 시민과 누가? 귀족이랑 거의 동등해진 거죠. 이제 원로원 거치지 않고 평민회에서 법 만들면 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귀족이랑 평이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완전 짱이야, 짱.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좋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로마를 탁 통일을 한 거야. 이때가 언제냐? 대략 BC 270년에 하나의 점이었던 로마가 전체 로마를 먹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자. 로마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를 한 거야. 맞잖아. 물론 평민들도 은근히 저항을 했겠지. 근데 여러분, 다른 데 같으면 내란이 나거나 막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막 참주가 등장하고 별게 다 있었잖아. 그러면은 로마가 나중에 대제국이 되는 이유가 뭐냐? 양보야. 여러분 하나 줄게요. 전 세계를 장악했던 칭기스칸 얘기해 볼게요. 칭기스칸 전에 몽골족은 계급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나가도 귀족들만 많이 갖고 열심히 싸운 일반 농민들은 안 준 거야. 근데 칭기스칸이 필요 없다. 귀족이고 평민이고 전쟁터에서는 다 똑같이 나눠 먹겠다. 그리고 평민이고 귀족이고 전쟁터에서 싸움 잘하는 애를 진급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칭기스칸이 전 세계 먹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능력사회가 된 거야. 그러면 로마에서 보더라도 이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지만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무슨적이야. 합리적인 사회가 되고 법이 이렇게 지켜지니까 잘 나가게 된 거야. 자, 요 중에 내가 하나 뺐네. 무슨 표법? 다음 주에 할게요. 12표법을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빼먹었거든요. 다시. 맨 처음에 성산사건으로 호민간제도, 평민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해볼게요. 중요한 걸 빼먹었네. 12표법. 12표법은 뭐냐? 짧게 얘기해줄게. 법이 있는데 귀족들은 글자를 알지. 평민들은 글자를 모르지. 그러니까 귀족들이 법을 자기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호민간제도 평민회 만든 다음에 자, 12표법은 뭐냐? 법을 돌에 새긴 거야. 그러면 법이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못 하겠죠. 그래서 로마 최초의 성문법 10번. 무슨 표법? 12표법. 내가 실수했어요. 했으니까 자, 그럼 얼른 해보고 끝날게. 성산사건으로 맨 처음에 무슨간 제도를 만들었어. 호민간 제도. 그리고 20년 있다가 참치회야 평민회야. 평민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로마 최초의 법을 만들었다. 10번. 무슨 표법? 12표법. 이거는 로마 최초로 돌덩이에다가 법을 해석한 거죠. 새겨놓은 거죠. 왜? 귀족들이 자기네 멋대로 법을 해석하는 걸 금지한 거죠. 그리고 자, 리키니우스. 집정관 중에 한 명은 평민이다. 마지막으로 호르 텐시우스. 귀족과 시민이 법적으로 동등하다. 평민회에서 의결된 건 법이 된다. 그래서 호평 12리호. 전혀 개연성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도 해줄게. 알았죠? 호민간제도 평민회 10번 12표법. 12표법 로마 최초의 성문법. 리키 마틴이야 리키니우스야. 집정관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호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10년 있다가 로마를 다 통일을 한 거야. 자, 다음 주 볼게요. 고생했습니다. 근데